라그나는 용들에게 가족을 모두 잃고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닌 최강의 용 사냥꾼이 되기 위해 훈련한 추하고 역겨운 불쌍한 루저다. 이 세계에서 용들은 고대의 마법 혈통을 지녔기에 힘과 기술에서 인간을 앞다. 인간이 용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다. 햇빛에 노출시키거나 용의 만화에 닿으면 얼어붙게 만드는 물질인 실버린으로 심장을 꿰뚫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용을 죽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들은 용 사냥꾼이 되었다. 하지만 용들은 여전히 도시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쉽게 했다. 왕국에서는 용 사냥꾼들을 포함해 수백만 명이 죽었지만 라그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다. 그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는 용족의 우두머리 울티마티아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몹시 증오했지만 그들에게 얻어맞고 패배했습니다. 그는 약했습니다. 그는 못생기고 고아였습니다. 그저 모든 면에서 패배자였습니다. 3살 때 부모님이 용에게 잡아먹히고 친척들이 그를 거두었습니다. 하루 뒤 그 친척들 또한 용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 후 그는 부유한 가정에 팔렸고 몇 달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용이 나타나 그들도 먹어치웠습니다. 결국 그는 집 없는 신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괴롭힘까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용이 나타나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마치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보도록 저주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도 그는 여전히 저주받았습니다. 물론 그는 혈통에 의해 패배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기에 그는 죽고 싶어 했습니다. 용들조차도 그에게 박수를 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울티마티아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라그나의 과거와 그가 몇 번이나 용들과 싸워 살아남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었고 만약 신의 뜻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신은 라그나를 자신의 새로운 종으로 원했습니다. 울티마티아는 자신의 피로 칼날을 만들어 그를 찌릅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라그나는 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용의 피가 그의 몸과 섞이면서 라그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마치 속에서 불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기억, 두려움, 그리고 증오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단 한 사람만이 그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녀의 이름은 리아니카다. 그는 괴롭힘을 당하던 중 그녀를 만났고 그녀는 괴롭히는 아이들을 물리쳐 그를 구해주었다. 그녀는 자신을 용 사냥꾼이라고 소개하며 그에게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그녀마저 죽으면 다시 혼자가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은 용보다 강해서 죽지 않을 거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약한 자만이 죽는다. 라그나는 마침내 자신과 함께 살아남을 사람을 찾았다. 그들은 팀을 이루어 함께 용 사냥을 떠났다. 하지만 라그나가 겁쟁이였기에 리아니카가 대부분의 일을 했다. 그녀는 수년 동안 하급 용들을 사냥하며 그들의 도시에서 최고의 용 사냥꾼이 되었다. 그녀는 또한 라그나의 영웅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은 그녀 덕분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돌보는 데 전념했다. 그는 여전히 약했지만 자신의 영웅에게 유용한 약자가 되고 싶어 했다. 그는 용 사냥에 재능이 없었지만 몰래 훈련하기까지 했다. 그는 리아니카처럼 될 수는 없었지만 죽기 전에 그녀를 도울 수만 있다면 괜찮았다. 어느 날 도시는 그림웰드라는 강력한 용의 공격을 받았다. 도나피루가 함락된 후 리아니카는 즉시 싸우러 나갔고 라그나는 그녀 뒤를 따랐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죽어갔다. 라그나는 혈마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칼날이나 불꽃으로 조종하는 그림웰드를 발견했다. 그는 기습 공격을 했지만 그의 검은 충격과 함께 부러졌다. 그림웰드는 혈염으로 반격하여 그를 강으로 던져버렸다. 리아니카는 이것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다. 그림웰드가 자신의 라그나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 그를 나무려 손바닥으로 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돌격하여 그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한두 방에 쓰러뜨리는 하급 용들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력을 다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상처 하나 입히지 못하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는 너무 강해서 그녀는 그가 용의 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그림웰드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용의 신을 대신하여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어찌 감히 그처럼 미천한 용을 그들의 위대한 신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피의 불꽃으로 그녀를 공격했지만 그녀는 항상 전투에 능숙했기에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림웰드는 그 후 그녀에게 용족에 대해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는 혈통의 10번째 씨앗으로 최하급 상위 용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왕국이 멸망할 이유까지 그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리아니카는 그들의 삶이 어린 소녀의 기분 변화에 달려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용들에게는 그 공격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용 사냥꾼들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웰드는 무심히 웃으며 다시 리아니카를 공격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그녀를 때렸습니다. 라그나는 강에서 구조되어 이미 깨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영웅은 그의 눈앞에서 죽었고 저주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림웰드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렸지만 라그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용들에게 엄청난 증오심을 품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용들을 때려잡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원했고
그래서 수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동료들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모두 죽고 그만 살아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계속 잃었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티미시아에게 용이 되기 위해 평생 고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빛검으로 자신의 심장을 찔러 의식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죽었습니다. 울티미시아는 실망하여 자신의 혈통을 데리고 더 많은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바로 그 후 이전용 군주 크림슨이 와서 그를 되살렸습니다. 라그나가 깨어나기 전에 크림슨은 떠났다. 라그나는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대부분의 전투에서 패했다. 그는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서서히 승리하기 시작하여 결국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를 반복했고 마침내 그의 은빛검이 그의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살갑에서 은빛을 발산하게 되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용사냥꾼이 되었다. 그는 이제 용왕들과 같은 레벨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지켜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라그나가 그를 만났습니다. 라그나는 언제나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는 즉시 크림슨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크림슨은 여러 개의 몸을 가지고 불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크림슨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라그나에게 자신과 함께 그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라그나의 소원과 같았습니다. 모든 용을 죽이는 것. 라그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크림슨은 그들이 모든 일을 끝낸 후 라그나가 마지막으로 남은 용, 바로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주저없이 라그나는 이 기회를 잡고 용사냥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빨리 끝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라그나를 과거로 보내 현재의 힘을 어린 자신에게 주자는 아이디어를 냈죠. 레오니카가 죽기 직전 공격 당일 밤에 나타납니다. 그린벨트는 여전히 레오니카에게 용들이 인간을 얼마나 낮게 보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린 라그나는 여전히 강가에 있었고요. 늙은 라그나는 레오니카의 죽음을 포함한 모든 끔찍한 기억들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검으로 그를 찌르며 레오니카와 다른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힘이 몸을 휩쓸며 어린 라그나는 격렬한 고통에 괴로워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그를 구출한 용 사냥꾼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린벨트가 레오니카를 공격하려는 순간 라그나가 깨어납니다. 그는 아무런 노력 없이 하급 드래곤들을 순식간에 얼려버립니다.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지금 차갑게 변했고 은빛의 아우라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를 완전히 겁먹게 만들어 공격을 중단시킵니다. 그는 그 두려운 아우라를 용왕의 그것과 비교합니다. 그것이 라그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자 그는 용의 형태로 변신하며 괜찮은 척하려 합니다. 하지만 라그나는 그를 순식간에 얼려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레오니카는 거기에 서서 엄청난 힘이 발휘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고 라그나를 기쁘게 한다. 그는 그녀를 껴안으려 달려가 그녀의 품에 쓰러진다. 다음날 도시는 템리워그타프라는 숲의 용의 공격을 다시 받는다. 라그나는 여전히 자고 있지만 레오니카는 즉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 숲의 나무들은 끝없이 살아있는 듯 그녀를 계속 공격한다. 그들은 심지어 라그나의 방까지 들어와 그를 공격하려 한다. 레오니카는 이것을 보고 그를 돕기 위해 돌아선다. 하지만 다른 나무들이 그녀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나무들이 그녀를 공격하기 전에 라그나가 깨어납니다. 그는 즉시 그 자리에 나무들을 얼리고 숲에서 하녀들을 먹고 있는 템리워그타프를 찾아냅니다. 그는 주저없이 공격을 개시하고 이를 본 레오니카는 걱정합니다. 그녀는 뒤따라가지만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템리워그타프에게 도착하자 그는 어린 하녀를 삼키기 직전에 그를 드롭킥으로 날려 숲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그가 어린 하녀에게로 돌아서자 그것은 변장한 전용왕 크림슨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크림슨이 자신을 찾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크림슨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이 미친 아이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라그나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에 크림슨이 항상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레오니카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템리워그타프가 그들에게 돌진한다. 레오니카가 맞설 준비를 하지만 라그나가 재빨리 처리한다. 그는 템리워그타프에게 실버린 폭탄을 먹이고 폭발시켜 숲 전체를 파괴한다. 레오니카는 라그나의 힘에 놀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그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농담까지 한다. 하지만 라그나는 그녀에게 자신을 두고 떠나서 나라를 떠나라고 말한다. 레오는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에게 소리친다. 그녀가 리더. 그녀가 그에게 명령하는 사람이다. 라그나는 충격을 받는다. 어떤 상황이든 레오는 항상 침착하고 강하고 옳았다. 그녀는 왜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현실과 죄책감이 그를 덮칠 때까지. 레오는 강하고 차분하지만 아이일 뿐입니다. 겨우 12살입니다. 약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강해야만 했던 아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으면 레오가 죽을 것을 알기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구했던 레오의 말을 되풀이하며 그녀를 구하기로 합니다. 약한 자는 죽는다. 레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격노합니다. 하지만 한때 최강의 용 사냥꾼이었던 그녀의 검은 라그나의 한 손가락에 막힙니다. 그는 다른 용 사냥꾼들과 함께 그녀를 나라 밖으로 내보내고 울면서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리에니카가 나라를 떠나는 것을 본 후 라그나는 그에게로 돌아섭니다. 크림스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라그나는 자신이 전 용왕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하지만 햇빛에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다는 점 때문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그나는 크림슨이 더 이상 날개 달린 군주가 아니기에 아직 죽지 않았다고 쉽게 설명한다. 크림슨은 이를 무시하고 걸어간다. 그때 라그나는 고열로 갑자기 쓰러지고 라그나가 전에 자신을 구해줬기에 크림슨은 남아있게 된다. 라그나는 나중에 깨어나고 크림슨은 그에게 용들이 왕국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묻는다. 라그나는 지금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그들을 이끄는 날개 달린 군주 울티마티아를 처치해야 한다. 크림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농담처럼 들린다. 하지만 라그나는 농담하는 게 아니야. 미래에 그들이 해냈으니 가능해.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만났으니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크림슨은 돌아서서 라그나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아는 이유를 생각해. 자신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계속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 사실 재밌다고 생각해. 라그나가 의식을 잃은 동안 크림슨은 그의 몸을 분석했고 은검과 융합된 것을 발견했어. 라그나는 실버라인을 생성할 수 있고 그의 잠재력은 천문학적이야. 크림슨은 교활하고 계략적이라 이 새로 발견한 용 혼내주는 방법을 은밀히 시험해볼 생각에 들떠있다. 그러고는 여전히 순진한 어린 소녀인 척하며 라그나를 본다. 갑자기 그들은 근처를 지나가는 열등한 용들을 본다. 그들은 리아니카의 무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라그나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는 크림슨을 들어올려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며 크림슨에게 명령을 구한다. 크림슨은 그에게 용들을 섬멸하라고 말하고 라그나는 용 하나를 발로 차 쓰러뜨려 모든 용들이 멈추게 함으로써 그 명령을 수행한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실버린을 풀어 자신 주위에 여러 자루의 검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보내 용이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꿰뚫는다. 용은 얼어붙는다. 검 하나가 크림슨 쪽으로 날아오자 그는 그것을 잡는다. 그는 검을 살펴보고는 별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다. 있다면 쓰레기일 뿐이다. 하지만 라그나의 힘 덕분에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 용을 얼릴 수 있다. 중급 용 사냥꾼의 손에 있더라도 상급 용을 제압할 수도 있다. 크림슨은 라그나의 힘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너무나도 심오하다. 만약 그가 이 검들을 이용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다면 그는 이 용들을 지배할 것이다. 바로 뒤이어 그는 점액을 토해내고 그것에게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점액은 기꺼이 용들을 덮쳐 뼈로 녹여버립니다. 크림슨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와 협력하기로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라그나는 그를 배신하려 한다면 죽게 될 특수한 독약을 마셔야 합니다. 크림슨은 라그나의 힘이 다소 두려워서 보험이 필요합니다. 라그나는 주저없이 재빨리 독약을 들이킵니다. 크림슨은 놀랍니다. 그러자 크림슨은 자리에 앉아 라그나에게 말합니다. 그는 용족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밝힙니다. 그 후 용신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라그나가 그를 죽일 것입니다. 다음날 그들은 이동을 시작합니다. 앞쪽에서 그들은 하급 용들을 쓰러뜨리려는 사람들의 무리를 발견합니다. 라그나는 즉시 용들을 처리하고 그 무리를 놀라게 합니다. 일이 끝난 후 크림슨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실버린 전투 기술을 직접 보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그들이 사용하는 무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무리의 리더인 마이클은 아이들을 위로하고 있었고 크림슨은 그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는 다가가 그들에게 이제 안전하다고 라그나, 즉 리퍼가 근처의 용들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는 라그나를 상급 용들을 많이 쓰러뜨린 용 사냥의 대가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지만 그들은 알 필요가 없고 다행히도 그들은 이를 믿고 심지어 라그나를 리퍼라고 부릅니다. 마이클은 자신을 소개하고 무릎을 꿇고 그 둘에게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도시 토르디르를 공격한 상위 드래곤을 처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거대한 토네이도를 맞고 그곳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데사스토이라는 바람을 사용하는 상위 드래곤, 날개 혈통의 3인자에 의해 불러 일으켜졌습니다. 크림슨은 그 드래곤을 알고 있으며 그가 어떻게 바람을 이용해 자신을 숨기는지 설명합니다. 라그나는 즉시 데사스토이와 맞서 싸우러 가고 싶어 하지만 크림슨은 그를 멈추고 살짝 땅에 눕힙니다. 그는 라그나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3일 동안 쉬라고 말합니다. 크림슨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마비시킨 게 분명해. 그런 다음 크림슨은 라그나가 부상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하고 그들은 대신 크림슨에게 도움을 요청해. 하지만 그들은 검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해 그는 거절해. 그들이 죄책감 때문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들은 토르디르를 버리고 사람들을 두고 도망쳤어.
이제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크림슨은 그들이 도망치던 당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시 말하며 그들의 죄책감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마이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는 무릎을 꿇고 모든 게 사실이라고 울부짖어.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약해. 만약 그에게 라그나와 크림슨이 가진 힘이 있다면 그는 모든 사람을 지켰을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크림슨이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그는 그에게 용을 물리칠 힘이 필요하다며 검을 건넨다. 마이클은 다른 용 사냥꾼들이 그의 뒤에서 지지하는 가운데 검을 받는다. 크림슨은 이제 전투에서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었다. Mission accomplished. 그는 그들을 토르디르로 데려가고 많은 총들이 전시된 방으로 이어지는 마법의 문을 통과한다. 그들이 본 것 중 가장 멋진 것이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총알입니다. 그 총알들은 리퍼 라그나 자신이 만든 실버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슬라임은 대사지의 토아의 움직임을 정찰하고 크림슨에게 보고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그는 도시의 현재 상태를 시뮬레이션하여 보여줍니다. 그 시뮬레이션에는 아직 토네이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일부 생존자들이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크림슨은 데사즈의 토아가 이 도시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새벽이 밝기 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용사냥꾼들을 격려하는 연설로 고무시키고 그들은 활기를 칩니다. 그들은 떠나 데사즈의 토아를 찾습니다. 얼마 후 크림슨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그를 조롱하고 울티마티아를 모욕합니다. 그는 격분하여 그들을 쫓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크림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태양이 수평선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동쪽으로 운전합니다. 그는 차속도를 높이지만 드샤즈의 토아가 그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격을 가하여 드샤즈의 토아 토네이도를 빠르게 약화시킵니다. 곧 그들은 다리 아래로 운전하고 그로 인해 토네이도가 갑자기 멈추고 터집니다. 해가 뜨면서 드샤즈의 토아가 튕겨져 나갑니다. 라그나는 자신의 힘을 다리에 주입하여 토네이도가 터지도록 도왔습니다. 데사즈의 토아는 혼란스러워하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거대한 손 모양의 슬라임이 그를 붙잡아 거대한 은빛 화살에 붙여놓습니다. 데사즈의 토아는 인생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고 이제 5기사가 고정시킨 화살 때문에 그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는 바람을 소환하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마력이 약해져서 화살을 녹일 수도 없습니다. 기사들은 해가 완전히 떠서 그를 태우도록 돕는 가운데 꾸준히 화살을 고정합니다. 그는 은빛 화살의 차가움과 태양의 열기로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습니다. 갑자기 화살이 꽂힌 땅이 어떤 힘에 의해 뽑힙니다. 그것이 무너지며 드사즈의 토아와 기사들을 덮친다. 화살이 두 동강 나고 화살촉이 드사즈의 토아의 가슴에 박힌다. 그는 이제 자유로워졌고 격분했다. 그는 적들에게 등을 돌리고 가슴에 박힌 화살촉을 빼려 한다. 그리고 그것은 큰 실수였다. 크림슨이 차로 그를 덮쳐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불에 타서 불에 타고 목이 잘린다. 크림슨은 이러한 몰락을 드사즈의 토아의 오만함 때문이라고 여긴다. 도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자신이 그렇게 쉽게 당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그의 과실은 실버라인과 햇빛만큼이나 위험했습니다. 전투 후 크림슨은 용 사냥꾼들과 생존자들에게 도시를 떠날 수 있도록 식량, 차량, 무기를 제공합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그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잊도록 마법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사라집니다. 마이클은 라그나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라그나도 그와 다른 이들이 용을 쓰러뜨린 것을 칭찬하며 그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들은 악수를 하고 용 사냥꾼들은 떠납니다. 그 후 크림슨은 마법사 모자에서 무전기를 꺼내 방송되는 발표를 듣습니다. 국경에서 용이 공격이 있었고 모든 시민들은 안전한 수도로 대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누구든 국경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해요. 아무리 그래도. 라그나는 이게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사람들을 수도에 모아서 국의 탈출을 막으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도로 향하고 궁궐에 가까운 옛 지역에 몰래 들어가는 데 성공해요. 크림슨은 베로니카라는 여자로 변장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없는 아픈 라그나를 슬라임에게 맡겨요. 그는 2시간 안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라그나에게 말썽 피우지 말라고 부탁해요. 그런 다음 그는 군중 속으로 섞여 걸어가면서 도시 인구에 대해 생각해요. 난민 유입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사람 수는 적어요.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숫자를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 중 하나인 골룸을 찾아 최신 정보를 얻습니다. 그의 또 다른 하인인 키메라도 도착합니다. 크림슨은 라그나를 울티마티아와 대결시키려는 자신의 계획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들이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밖에서는 라그나와 슬라임이 천막이 쳐진 곳에 모인 군중을 발견합니다. 군 장교들이 천막을 치우자 얼어붙은 용들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용들이 불타오르며 수도의 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알립니다. 이건 군중을 선동하는 거지만 라그나는 그것이 단순한 계략임을 알고 있으며 누가 그들을 조종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는 갑자기 평범한 시민으로 변장한 울티마티아를 지나치며 걸어가기 시작한다. 울티마티아도 그를 알아채고 돌아서서 그가 괜찮은지 묻는다. 그는 즉시 적을 발견하고 경계하며 불안해한다.
그는 당장 그녀를 베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크림슨이 1대1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는 크림슨과 다른 이들을 기다리고 싶어하며 울티마티아가 그녀의 우수한 용들인 네뷸럼과 보게우스를 감시에 배치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떠나기로 한다. 그가 그렇게 하자마자 네뷸럼이 울티마티아를 확인하기 위해 나타난다. 그는 라그나가 용 사냥꾼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즉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울티마티아는 그에게 라그나는 단지 사람들 때문에 몸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자신도 공감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역시 아파서 토하자 라그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곳에서 사라집니다. 반면 크림슨과 그의 부하들은 울티마티아의 영상을 분석합니다. 그녀는 왕과 함께 궁궐에 있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왕이 공격받고 그녀가 왕을 치료할 때까지 영상에서 그녀가 보이지 않습니다. 크림슨은 울티마티아가 시간을 멈추고 되갚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갑자기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시간을 멈추거나 되감아야만 하는데 이것이 그녀의 약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매복해서 그녀를 공격하면 그녀는 시간을 되돌려 자신을 치유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러는 동안 시간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녀를 공격할 것이고 그녀는 다시 시간을 되돌릴 거예요. 이것은 그녀의 마법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반복될 거예요. 즉, 그녀는 기력이 다하여 죽을 거예요. 문제는 네뷸럼과 보게우스가 간섭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메라와 골룸이 필요한 거죠. 그들은 라그나가 아무런 방해 없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해야 해요. 한편 라그나는 골목길을 걷고 있으며 울티마티아와 싸우지 않기로 한 결정이 옳았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는 크림슨이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환각을 경험해요. 하지만 그는 울티마티아를 당장 끝장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슬라임에게 크림슨에게 연락하여 목표를 찾았다고 알리라고 합니다. 슬라임은 크림슨에게 전화를 걸어 라그나가 그들을 배신했다고 보고합니다. 라그나는 울티마티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한 남자가 부모와 재회하도록 돕고 가족이 사라질 명단에 있는지 네뷸럼에게 무심히 묻습니다. 라그나는 이것을 엿듣고 네뷸럼은 자신의 방법으로 그들이 아무런 흔적이나 고통 없이 사라지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울티마티아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진정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이 라그나를 역겹게 만들고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의 검으로 네뷸럼을 재빨리 마비시킵니다. 울티마티아는 바로 눈치채지 못한다. 네뷸럼이 산산조각 날 때서야 알아차린다. 그때 그녀는 라그나가 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변장을 벗고 시간을 멈추려 하지만 라그나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썰어버리고 바로 박수를 친다. 자신의 시간을 되감지만 그는 재빨리 그녀를 두들겨 박살내고 다시 박수를 친다. 크림슨과 다른 이들이 밖에서 소란을 듣는 동안 이것을 반복한다. 울티마티아가 다시 시간을 되감으면서 반격을 시도하지만 라그나는 그녀를 공중으로 여러 번 날려버린다. 비의 불꽃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그는 실버린 검으로 반격하여 그녀를 꿰뚫는다. 크림슨은 라그나가 허락 없이 싸움을 시작한 것에 짜증이 났지만 얼마나 멀리 울티마티아를 몰아붙일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라그나는 그녀를 계속해서 공격하여 그녀는 자신이 몇 번이나 죽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시간이 부족해질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보르지아가 그녀를 돕고자 하지만 골룸이 그가 무엇이든 하기 전에 그를 공격합니다. 라그나는 계속 공격하지만 갑자기 네뷸럼의 마법 장벽에 갇힙니다. 네뷸럼은 깨어났지만 끔찍한 상태입니다. 울티마티아는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피해 용의 장벽을 사용하여 라그나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라그나는 실버린의 전력을 다해 네뷸럼의 장벽을 부숩니다. 네블룸은 방벽을 강화하려 하지만 슬라임이 옆에 나타나 그를 삼켜버리고 라그나가 풀려납니다. 울티마티아는 완전히 회복하고 다소 진정하지만 라그나 역시 혈류 방벽에서 벗어납니다. 그는 그녀가 시간을 멈추기 전에 즉시 공격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용자의 용 왈티카무이를 생각하며 시간을 빠르게 되감습니다. 한편 라그나는 수도 밖으로 나갈 때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는 그녀를 계속해서 때려 땅이 갈라지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왈티카무이가 가르쳐준 비책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세상 전체를 되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라그나와 슬라임이 얼어붙은 용들을 덮은 타포린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있던 때로 그들을 되돌립니다. 라그나는 혼란스러워지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울티마티아가 그의 뒤에 나타나 시간을 멈춥니다. 그녀는 온 세상의 시간을 되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마법이 필요한지 그래서 자주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라그나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여러 번 때릴 만큼 자신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무서우니 지금 그냥 때리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라그나와 슬라임뿐이다. 슬라임을 움직이기 전에 그녀는 라그나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녀가 시간을 멈췄을 때 아무도 허락 없이 움직일 수 없다. 네뷸럼이 나타나 복수심에 불타 라그나를 공격한다. 그녀는 라그나가 다시 움직이지 않고 네뷸럼에게 얻어맞고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그녀는 안심한다. 네뷸럼의 손에 슬라임이 묻어 그의 피부가 녹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네뷸럼을 멈춘다. 게다가 라그나를 계속 때려봤자 소용없다. 전투 중에 그는 그녀의 모든 방어를 뚫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몸이 마법이 통하지 않는 은빛 검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물리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녀는 보르지아에게 왕에게 강력한 광선으로 라그나를 공격하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때 라그나는 그녀가 미래의 자신에게 자신의 피를 주입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이것이 그를 격분시켜 깨어나게 합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달려가지만 이전보다 느립니다. 그녀는 당황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피로 그를 불태웁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 조종 마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립니다. 그녀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은 모두 움직일 수 있지만 그녀는 누구를 제외할지 선택할 뿐입니다. 라그나도 미래에 그녀의 피를 이어받았기에 제외되지 않았으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라그나가 그녀에게 달려가자 네뷸럼이 장벽을 사용하여 그녀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라그나는 그것을 부수고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겁에 질리게 합니다. 그러고는 그녀를 조각조각 내버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되감아 시간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도록 합니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돌진하고 네뷸럼은 그의 몸으로 그녀를 보호하며 공격에 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춰서더니 얼굴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무리와 능력 사용의 결과입니다. 그는 쓰러져 더 많은 피를 흘립니다. 바로 그때 네뷸럼이 궁극기와 함께 그 지역을 떠난 후 왕이 빔을 라그나에게 발사합니다. 폭발 후 네뷸럼은 라그나의 시체 옆에 있는 키메라와 여자로 변장한 크림슨을 봅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크림슨은 라그나가 졌다는 사실에 실망합니다. 명령을 따라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짜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울티마시아가 전투 지향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시간 조종 마법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라그나가 그 자신감을 깨뜨렸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떨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라그나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 마법을 한 번 더 사용할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황하며 자신의 마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사용하여 다시 시간을 멈추려고 결정합니다. 크림슨이 원했습니다. 그는 골렘이 주변에 설치해놓은 여러 개의 폭탄을 폭파시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함으로써 울티마시아의 주의를 흐트립니다. 그녀를 더욱 붕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하려면 세상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네뷸럼이 그녀의 마법을 모두 소진시킬 것이라고 막습니다. 크림슨은 이에 짜증을 내고 라그나와 함께 키메라 등에 올라 떠납니다. 그들은 그의 구체 챔버, 지구와 달의 여러 지점과 연결된 순간이동실로 돌아갑니다. 그는 해외로 나가서 요양하고 싶어 하지만 라그나가 깨어나서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울티마시아를 물리치지 않고는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합니다. 크림슨은 그를 진정시키려 하고 잘 해냈다고 칭찬합니다. 이제 쉬어야 하지만 그는 거부합니다. 그는 억지로 일어나 실버린 전투 장비를 작동시킵니다. 크림슨은 키메라에게 그를 제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는 그의 머리를 밟으며 기술에 대해 불평합니다. 순간이동실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벽에 이미 금이가 있고 네뷸럼이 밖에서 그걸 보고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 크림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야. 그는 문을 열려고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네뷸럼은 방을 파괴하고 그들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크림슨은 화가 나. 그는 골룸에게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골룸은 네뷸럼에게 발포해. 네뷸럼은 보르지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보르지아는 골룸에게 발포해. 라그나는 키메라의 속박에 계속 저항해. 그는 풀려나고 밖의 모든 용들을 파괴하려는 결심을 한다. 크림슨은 격분하며 라그나가 적을 도와 그의 계획을 망치도록 놔둔 것에 분노한다. 하지만 라그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는 더욱 힘을 키운다. 다행히도 그들은 비상구를 통해 순간이동실에서 탈출하여 리제의 군사기지에 도착한다. 크림슨은 왕립군 특수부대 사령관이자 왕국의 두 번째 공주인 스타리아 리제에게 인계된다. 그는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를 증오한다. 그녀는 팔 없이 태어났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사물이 발산하는 기운을 볼 수 있으며 그 기운을 이용해 오로지 정신력만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 그녀가 처음 조종한 것은 식기 세트였고 식기 공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솔라리안들은 그녀를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절반이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3살 때 그녀는 3마리의 하급용을 물리쳤습니다. 6살 때 그녀는 무술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8살 때 그녀는 용떼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9살 때 그녀는 쿠데타를 막았습니다. 10살이 된 후 그녀는 뛰어나는 장비를 제작하는 은세공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16살이며 그녀가 만든 장비를 사용하는 놀라운 전투원들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크림슨이 그녀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녀가 거짓말을 바로 간파하고 그는 거짓말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기를 겨누며 그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의 정체와 그곳에 온 경위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는 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는 그녀와 그녀의 부대가 상위 드래곤 2마리가 자신들을 추격하기 때문에 나라 밖으로 순간이동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목표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협력하여 함께 탈출해야 합니다. 그는 속여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감정에 따라 변하는 아우라를 보고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에 약간의 진실을 섞어 진심으로 행동한다면 그녀를 속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왼쪽 눈을 드러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는 자신을 마술사 크리시 바이스라고 소개합니다. 위대한 마술사들은 때때로 비인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 부대에 마술사가 있으니 용이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스타리아가 본능적으로 그가 유죄라고 느낀다면 그를 응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거대한 칼을 주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기를 주는데 그녀는 그가 거짓말쟁이라서 그를 좋아합니다. 크림스는 검을 잡지만 바로 냉정하게 빼앗는다. 그를 은혜 잡게 하여 그의 본성을 알아보려는 계략이었다. 그의 본성은 살아온 삶의 총체이고 크림슨의 본성은 죽음의 어두운 덩어리였다. 그녀는 모두에게 검을 뽑으라고 명령하고 크림슨을 수도 폭발의 배후로 몰아붙인다. 크림슨은 변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는 부대의 마법사인 후에게 도움을 간청한다. 하지만 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휘관의 말을 따른다. 스타리아는 크림슨에게 검을 던지고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사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치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어차피 죽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냥 이 기회를 이용해서 기지에 숨어 라그나와 함께 도망칠 거예요. 갑자기 라그나가 나타나 검을 막아서며 자신만 크림슨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해요. 스타리아는 그를 보고 깜짝 놀라요. 라그나는 크림슨이 무언가를 꾸민 걸 의심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피해자예요. 다른 이들이 그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왔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스타리아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부대원들을 당황하게 해요. 그녀의 선생님인 나자리나는 스타리아를 일으켜 세우며 라그나를 가리키며 팔 달린 검이라고 말해요. 라그나는 혼란스러워하며 크림슨이 정말로 무언가를 했을까 걱정한다. 크림슨은 스타리아가 세상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라그나를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를 몸이 달린 칼로 보고 겁에 질려 쓰러진다. 이 때문에 그녀의 유닛은 격분하여 라그나가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몇 대의 주먹으로 간단히 제압한다. 스타리아는 그를 바라보며 그가 인간과 실바린의 완벽한 융합체라는 생각에 잠긴다. 그는 완벽하게 조각된 아름다움을 지녔고 흉터와 실바린의 기운이 그의 매력을 더한다. 그는 강력하지만 침착하고 매력적이다. 그녀는 수줍어하며 나자리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기 시작합니다. 라그나와 크림슨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라그나는 그녀와 이야기하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여 나자리나 뒤에 숨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자신과 크림슨이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크림슨이 무사하다면 그들은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들은 감방에 갇히고 부대는 그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결정합니다. 그곳에서 크림슨은 라그나를 억지로 눕히고 그의 계획을 망쳤다며 그의 머리를 밟습니다. 라그나는 울티마티아를 더 이상 살려둘 생각이 없어. 그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생각이야. 골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크리에이션들과 키메라의 행방도 알 수 없어. 이제 골렘과 키메라 둘 다 사라졌어. 그 모든 걸 보상해야 해. 라그나는 울티마티아를 때려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크림슨은 짜증이 나. 라그나는 회복되면 수도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크림슨은 더욱 답답해. 라그나는 그 후로 크림슨이 잊고 있던 슬라임에 대해 묻지. 크림슨은 라그나의 목에서 슬라임 한 방울을 발견하고 그의 머리카락과 함께 그것을 이용해 슬라임을 되살립니다. 하지만 슬라임은 이제 더 작아졌고 크림슨은 라그나를 또 다른 실패의 원인으로 비난합니다. 라그나가 사과하자 슬라임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라그나는 그것도 모릅니다. 크림슨은 그들에게 북브리스의 지하군사 훈련기지라고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우월한 용들의 공격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라그나의 수도로 돌아가려던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군인들은 스타리아와 회의를 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용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활동도 없었고 신호를 받더라도 공격할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신경 쓰는 것 같아. 스타리아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 용들은 떠났지만 그들을 완전히 보내줄 생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여전히 그리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크림슨과 라그나가 도착하자 스타리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눈을 가렸다. 크림슨은 탈출 계획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들이 거기서 순간 이동하기 위해 용의 피를 마법의 원천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좋은 계획이지만 통하지 않을 거야. 적의 군사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하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일한다면 그는 그들에게 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최상급 용들을 혼자서 제압할 수 있는 초강력 무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초강력 무기는 물론 낯을 든 라그나입니다. 스타리아는 라그나의 이름을 듣고 얼굴을 붉히지만 정신을 차리고 협력을 거부합니다. 크림슨은 그들을 노리는 최상급 용들 중 하나인 울토조라에게 집중합니다. 울토조라는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화학 합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이용해 표적을 제거하거나 최면을 걸 수 있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안개처럼 넓은 지역에 독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독은 햇빛과 은으로 중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그의 군대의 힘이 독과 최면술로 증폭될 것이지만 그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타리아와 그녀의 부대는 이 정보를 의심하지만 크림슨은 그가 거짓말을 했다면 스타리아가 알아챘을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는 또한 라그나가 스타리아를 설득하도록 합니다. 그녀가 그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라그나는 자신이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곳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감옥으로 돌아온 크림스는 적어도 1만 마리의 용과 울토조라와 테렉트라가 이끄는 13번째 자리가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계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지에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1850명밖에 없으므로 모두 죽을 것입니다. 크림스는 그에게 일단 울티마티아는 잊고 함께 나라를 탈출하자고 부탁했다. 그는 모두가 탈출할 수 있도록 라그나 자신을 포함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것이다. 라그나는 크림슨이 아무리 끔찍한 놈이라도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모든 용을 죽이는 것이라고 스타리아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그래서 그와 손을 잡았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용 사냥꾼으로서 그는 스타리아가 자신을 이용해주기를 바란다.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사랑이 자신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스타리아는 기뻐하지만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며 협력에 동의한다. 크림슨은 이에 만족하며 자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한다. 스타리아는 그에게 관심 없고 그저 정보만 제공해주길 바라며 나머지는 자신이 모두 하겠다고 한다. 크림슨은 비꼬듯 동의하며 그녀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고는 자신과 라그나가 수도에서 울티마티아와 싸웠기 때문에 용들이 갑자기 활동을 중단했다고 그녀에게 간략하게 설명한다. 아마 그래서 그들이 거기로 서둘렀을 것이다. 거기서 월터 카무이는 울티마티아에게 드사즈토이스를 때려눕힌 사람으로 마이클의 머리를 보여준다. 그는 마이클을 찾아 죽이기 전에 그에게 죽음의 사신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 마이클을 죽였다. 기지에서 라그나의 힘이 시험된다. 그는 실버린으로 검에 힘을 불어넣고 아이크는 스타리아의 검 중 하나를 잘라 시험한다. 검을 절반까지 성공적으로 베어 모두를 감탄시킨다. 라그나는 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화되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스타리아의 검은 고품질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자 스타리아는 모든 무기에 라그나의 실버린을 주입하기로 결정한다. 기지의 순간 이동실에서 푸와 그의 팀은 마법진과 필요한 마법의 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 한 명을 이동시키는 데에도 15마리 이상의 하급 드래곤의 피가 필요하다. 그들이 공격해올 모든 드래곤을 죽인다고 해도 1850명 모두에게 충분한 피가 될 수 없다. 더 많은 실험을 해야지만 시간이 없다. 크림슨이 나타나 도움을 제공한다. 푸는 그를 믿지 않지만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스타리아는 라그나와 따로 이야기한다. 그에게 특별한 검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자신의 소유검 중 3자루를 준다. 그리고 전투 후에 살라리안에 합류하여 용의 재앙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이 나라를 탈출한 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살라리안에 합류하면 그들이 그녀의 백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전투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라그나에게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여 살라리안에 합류하여 자신의 백성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그에게 간청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라그나는 그 종교를 싫어해서 거절한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녀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자신의 직감이 자신이 죽을 운명이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러고 나서 단호해지며 라그나에게 자신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지적한다. 그것은 그를 그녀의 부하로 만든다. 그리고 그녀의 부하로서 그는 그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에 라그나는 감명받는다. 그는 전투 중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는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반면 스타리아는 최악의 상황에 완벽히 대비하고 있어서 그보다 훨씬 유능해요. 그녀의 불굴의 의지는 눈부시게 빛나 그에게 리에니카를 떠올리게 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가 항상 살아남기를 바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는 자신의 힘을 3개의 검에 옮기기로 결정하고 스타리아에게 용의 재앙이 되라고 말해요. 자신이 그녀를 지켜줄 테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고 부대는 적의 도착을 기다려요. 해가 진 후 알토조라가 나타나 땅에서 촉수 같은 뿌리를 뻗어 기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는 스타리아가 땅에 박은 장벽을 부수었지만 기지는 견딜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타릭트라가 하늘을 가르며 나타나 기지로 곧장 돌진합니다. 이를 본 스타리아는 크림슨의 조언을 떠올립니다. 이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을. 충격은 최소한의 피해만 입히고 타릭트라는 멀리 날아가고 알토조라는 충격을 받습니다. 타릭트라는 기지와 충돌 직전에 반격당했다며 충격을 더욱 크게 받습니다. 반격을 가한 건 라그나였습니다. 그는 타릭트라가 쓰러진 곳에서 멀리 떨어져 서 있습니다. 그는 은빛으로 빛나는 2자루의 검을 들고 있습니다. 알토조라는 자신이 사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타릭트라는 그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검에서만 실버린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에 질려 월터 캐뮤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후 타릭트라는 라그나에게 집중하는데 라그나는 용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기를 거부합니다. 타릭트라는 그들의 힘으로 대화하자고 제안합니다. 한편 크림슨은 시민들에게 우수한 용들과 그들이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재능 있는 용들은 더 빨리 성장하며 타릭트는 10년이 걸렸으므로 재능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인간이었을 때 얻은 힘으로 보완합니다. 그는 심지어 라그나를 괴롭히며 피해 불러 그를 공격합니다. 라그나가 아무리 베어도 그는 온전하다.
라그나는 검 하나를 놓고 장갑 하나를 벗어 손에 검의 힘을 불어넣는다. 검에서 엄청난 힘이 방출되기 시작한다. 타릭트라도 모든 힘을 다해 자신과 라그나 중 누가 이길지 보려 한다. 라그나는 용살자의 일격을 사용하고 타릭트라는 지진포를 사용한다. 두 공격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불과 은빛의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알토조라는 타릭트라를 걱정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안도한다. 라그나를 이긴 타릭트라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 머리 위에 있는 슬라임이 그를 깨우려 하지만 실패한다. 알토조라는 여전히 라그나가 저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지만 타릭트라는 그랬다면 이미 알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지금 바로 끝장을 볼 수 있다. 슬라임이 계속 그를 깨우는 동안 타릭트라는 라그나를 발로 짓밟으려 한다. 라그나는 깨어나서 간신히 피하며 타릭트라와 알토조라를 놀라게 한다. 그는 자신의 의식을 몸에서 검으로 옮겨 생존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다. 타릭트라는 더 이상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라그나를 상대하기 위해 하급 드래곤들을 소환한다. 타릭트라가 자신을 얕잡아 본다는 좌절감에 라그나는 분노하며 방어한다. 그는 피를 토할 정도로 녹초가 되고 얻어맞았지만 떠나려는 타릭트라와 계속 싸우려 한다. 서로의 강점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라그나는 그를 막으려 한다. 타릭트라는 라그나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그의 검이 그의 힘을 견딜 수 있었다면 그가 이겼을 것이다. 그 후 알토조라는 타릭트라에게 스타리아의 위치로 가라고 지시한 후 대포로 그녀를 공격한다. 라그나는 그를 막으려고 포기하지 않지만 하급 용들은 끝없이 몰려온다. 그는 너무 지쳐서 무릎을 꿇고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다행히 신이 도착해서 그를 구하고 하급 용들에게 패배한 것을 나무랍니다. 가름도 도착해서 라그나가 그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와 기지를 방어하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더 많은 용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세 사람은 재빨리 처리하는 동안 가름은 기지의 대부분 입구가 막혔다고 설명합니다. 아이게 부대가 아직 열려있는 입구를 지키고 있는 동안 스타리아는 2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신과 가름은 라그나를 돕기 위해 왔지만 라그나는 자신에게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신을 매우 화나게 합니다. 특히 라그나가 자신은 죽지 않으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갑자기 용이 등에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신은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여 라그나로 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마리의 용을 제거합니다. 그는 모두 최대한 많은 용을 처치하여 탈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라그나에게 소리칩니다. 그래서 라그나가 직접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신과 다른 이들은 기지에 숨어서 그가 처리하도록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을 더욱 화나게 합니다. 그는 라그나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는 이전 결투에서 모두 졌지만 이제 자신이 겁쟁이가 아님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합니다. 라그나는 전투 중 갑작스러운 결투에 당황합니다. 하지만 신은 그에게 항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신은 정면으로 돌격하며 그를 방어하게 만들었다. 라그나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기에 신이 승리했고 거의 그의 목을 베어버릴 뻔했다. 신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이 싸움은 자신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유가 무엇이든 아무리 강하더라도 어디서 왔든 영웅인 척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이 가름에게로 걸어가자 라그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라그나에서 신의 머리로 이동한 슬라임이 신에게 테릭트라가 도망친 곳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세 사람은 그를 찾아 도와주러 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스타리아는 자신의 장벽 마법으로 우리를 가둡니다. 울토조라에게 어두운 숲으로 유인당해 불리한 상황에 놓였지만 이 숲을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마법진이 거의 완성되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용들을 불러들이고 순간 이동할 때까지 살아남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울토조라는 그들의 계획을 간파했습니다. 용들의 마법을 이용해 순간 이동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타리아는 어두운 숲을 탐색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아우라로 보기 때문에 용들을 다른 모든 것들과 구분되는 검은 덩어리로 봅니다. 하지만 숲은 완전히 어두워서 그녀는 용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토조라가 만들어낸 좀비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좀비들은 그들의 계획을 지연시킬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울토조라는 그들의 마법진이 영향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순간이동시키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수를 2배로 늘려 용의 마법을 모으는 작업을 2배로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타리아는 좌절하고 자신의 부대에게 숲속의 모든 이상 현상을 주시하고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위에서 매복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장벽으로 막아냅니다. 많은 경험, 많은 하급 및 중급 드래곤들은 상위 존재의 창조주들이 사용하는 특정 공격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드래곤들은 상위 드래곤들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마리나 됩니다. 스타리아는 상황을 제어하고 자신의 부대에게 전투 방법을 지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울토조라는 드래곤의 마법이 순간 이동팀에 의해 흡수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흡수원은 2km 너비로 보이는데 발전 중인 국가인 리스가 달성하기에는 의심스럽게 큽니다.
그는 다른 누가 관련되어 있을지 궁금해하며 며칠 전 네뷸럼이 라그나의 옆에 여자를 봤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 여자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방어 마법을 사용했고 아마도 그녀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울토조라는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패배의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걱정한다. 그 모든 건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스타리아를 붙잡는 한 그녀가 희망을 잃고 스스로 순간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그는 기지의 마법진을 장악해야 한다. 한편 아이크는 기지를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전방의 병사들이 갑자기 전멸했고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용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고 방벽이 무력화되어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용이 다가오기 시작하자 그는 사격대가 그들을 엄호하는 동안 부대에게 후퇴할 것을 명령합니다.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성체용입니다. 크림슨은 울티마티아가 시간을 조종할 수 있으므로 같은 능력을 가진 성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격대가 용에게 사격을 개시하자 아이크는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용은 시간을 멈추고 강력한 에너지 폭발을 방출하여 더 많은 병사들을 쓰러뜨리고 아이크를 쓰러뜨립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 밖의 공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동기를 얻어 검을 들고 용을 향해 달려간다. 어쩌면 시간 정지에 한계가 있거나 재충전 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무엇이든 간에 시간이 정상일 때 지금 행동해야 한다. 용이 그에게 에너지를 다시 뿜어내지만 그는 그것을 방어하고 용의 어깨를 스치며 공격한다. 용은 뒤로 물러서서 다시 시간을 멈추려 한다. 하지만 크림슨이 나타나 용을 울티마티아와 혼동하게 만든다. 크림슨은 공을 던져 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용은 공을 잡아야 할지 망설인다. 그래서 시간을 멈추면 공이 활성화되고 플래시뱅처럼 폭발하면서 강렬한 햇빛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재가 될 때까지 고통스럽게 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후 시간은 정상적으로 다시 흐릅니다. 이크와 다른 이들은 눈부신 햇빛의 영향에 당황합니다. 크림슨은 그들이 용을 때렸다고 알려주고 자신의 플래시뱅 공의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섬광하는 햇빛을 저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멈춰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섬광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용은 고통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며 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었는데 아이크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 아이크는 누구냐고 따졌고 크림슨은 자신이 모집한 1,500명 시민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싸우고 싶어 했기에 크림슨은 그는 무기를 주고 최면을 걸었다. 아이크가 항의하려 하자 크림슨은 아이크와 그의 부대에게도 최면을 걸었다. 울토조라가 그들의 계획을 알아채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빠르게 백업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래서 최면에 걸린 시민들을 좀비와 싸우게 하여 영향권 내 인원수를 줄이려 한다. 갑자기 그들은 날개 혈통 13번째 자리가 순간이동실 벽을 부수려 한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어디든 장벽에 부딪히며 좌절하고 비명을 지른다. 그의 비명은 근처에서 자려던 푸를 짜증나게 한다. 13번째 자리는 푸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대가로 마법진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푸는 그럴 기분이 아니다. 그는 그저 용을 때려잡고 싶을 뿐이다. 전투 전에 그는 스트렐리아에게 성숙한 용의 피해는 순간이동 마법력이 100배 더 강하다고 말했다. 13번째 자리는 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비인간적인 팔의 힘을 풀어 용을 쓰러뜨리고 모든 마법을 흡수한다. 그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만 팀원들이 갑자기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비인간적인 팔의 통제력을 잃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크림슨은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푸의 힘에 감탄합니다. 이제 그는 이 유닛에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피해로 그들을 장악하려 합니다. 바로 그때 알토조라의 뿌리 일부가 그 지역으로 침입하지만 최면에 걸린 시민들이 재빨리 처리합니다. 그러자 크림슨은 모두에게 서둘러 떠나라고 말합니다. 숲속에서는 전투가 계속됩니다. 스트렐리아와 그녀의 군대는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용들이 그들의 공군을 가지고 놀며 쓰러뜨립니다. 스트렐리아는 일부 병사들을 공중으로 발사하여 용들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공격합니다. 용들 중 하나가 스트렐리아의 우리로 돌진하여 그녀가 예상치 못한 순간 상처를 입힙니다. 알토조라는 대규모 전투 경험 부족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그녀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방어와 공격을 지휘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파티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테렉트라가 그의 뒤를 쫓는 라그나, 신, 가름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이미 군대의 3분의 1을 잃었지만 병력을 증강하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여전히 믿습니다. 라그나와 다른 이들은 열등한 용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테렉트라에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숨쉴 틈도 없이 지쳐 있습니다. 라그나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일어서서 앞으로 달려가 용들을 베어 넘깁니다. 그는 아무 것에도 멈추지 않고 그 모습은 신에게도 자극이 됩니다. 속으로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고 춥고 그저 멈추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 혼자서 모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이 영웅놀이에 대해 했던 말이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점입니다. 갑자기 세 사람은 엄청난 수의 용들 앞에 멈춰섭니다. 라그나는 즉시 돌격하여 용들을 쓰러뜨리고 신과 가름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기술은 엄청나게 날카롭습니다. 울토조라는 자신이 잘못 계산했음을 깨닫습니다. 라그나는 미친 듯이 버티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패배가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너무 필사적입니다. 마치 그의 미래의 자신처럼.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미 그는 아우라의 흐름, 실바린, 그리고 용의 마법 능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실바린은 마법에 저항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떤 마법이든 베어내고 얼려버릴 것입니다. 용들이 더욱 접근하자 그는 용들이 자신에게 닿기 전 순간들을 이용해 실바린의 빙결 능력을 강화한다. 이제 그는 자신의 힘과 미래의 자신의 경험 덕분에 더 강력해졌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검 끝에서 실바린이 흘러나오도록 한번 휘두르는 것이다. 실바린이 흘러나와 검이 용들에 닿지도 않고 모든 용들을 한꺼번에 제거한다. 한편 테라텍트라는 라그나의 집요함에 짜증을 낸다. 그는 그것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할까 염려한다. 하지만 울토조라는 스타리아가 거의 끝났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땅에 쓰러져 부상을 입고 움직일 수 없다. 몇몇 용들이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병사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가 그녀를 구해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북서쪽으로 향하라고 말하고 그는 그녀를 업고 갑니다. 이전에 스타리아는 울토조라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청하기 위해 크림슨에게 부탁했습니다. 크림슨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울토조라는 기지에서 1km 이내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스타리아는 테라텍트라가 울토조라의 위치에서 라그나를 멀리 끌고 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크림슨은 또한 울토조라가 주변에 눈을 만들어 약 2km 떨어진 곳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지를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스타리아는 그 방향으로 감각을 곤두세워 범위를 좁히고 울토조라를 찾습니다. 울토조라는 자신이 위치가 발각되었음을 깨닫고 스타리아를 막기 위해 독가스를 살포한다. 나자리나는 그의 뒤에 나타나 기습 공격을 가하며 그의 머리와 심장을 몸에서 뜯어낸다. 하지만 울토조라는 여전히 서 있다. 그것이 가짜임을 깨달은 그녀는 나머지는 스타리아에게 맡기고 떠나기로 한다. 스타리아는 진짜 울토조라가 지하 100m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올리기 위해 땅을 조종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크리스에게 그에게 검을 던지라고 명령한다. 울토조라는 당황하기 시작하며 테라텍트라에게 숲에 대포를 쏘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라그나와 다른 이들이 테라텍트라를 보고 테라텍트라도 그들을 봅니다. 테라텍트라는 그들에게 무기를 조준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후 그는 울토조라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울토조라는 그 지역을 조사합니다. 그는 공격을 받고 쓰러져 있는 스타리아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녀와 그녀 부대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이전에 크림슨은 라쿠티아 공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군사적 업적을 달성하고 살라리안들에게 기적으로 여겨질 만큼 유명한 여걸이었죠. 그녀는 나중에 용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리아를 그녀의 환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울토조라는 인간으로서 그녀를 위해 일했고 용이 된 후에도 그녀의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그 때문에 크림슨은 스타리아에게 계속 싸우라고 부추겼습니다. 스타리아가 울토조라에게 라쿠티아를 떠올리게 하고 그를 미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울토조라는 스타리아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녀에게 날개 달린 혈통에 합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병사들도 그것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깨어나 울토조라가 자신을 라쿠티아와 비슷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실바린을 제어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마법에 대한 저항력을 갖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녀는 그 저항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합니다. 그녀는 장군으로서 그와 대적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마법 영역의 저항 의지에 관해서는 그를 능가합니다. 그녀는 여러 개의 장벽을 소환하고 울토조라를 나무에 박는 큰 창을 소환합니다. 울토조라는 얼어붙지만 이마에 입을 벌려 계속 말합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스타리아에게 재빨리 독을 뿌리지만 2명의 병사가 나타나 그녀를 데려갑니다. 그들은 차라리 그녀가 죽는 것을 원합니다. 그에게 넘기느니 크리스토퍼도 도착하여 울토조라에게서 창을 뽑아내자 그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스타리아는 정신적으로 자신의 부대와 교신하며 계속 싸울 것을 독려합니다. 그들은 싸울 의지를 다잡아야 하고 그녀는 그것을 이용하여 창에 힘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모든 병사들의 의지를 창에 집중시키고 크리스토퍼에게 타릭트라를 향해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울토조라는 타릭트라에게 닥쳐올 위험을 경고하고 그는 재빨리 대포로 반격합니다. 두 공격이 충돌하며 거대한 불꽃과 은빛 폭발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병사의 의지가 강해짐에 따라 창이 대포를 꿰뚫습니다. 울토조라는 괴물이 되어 땅에서 나타나 스타리아를 공격하려 하지만 나자리나가 그녀를 구합니다. 바로 그때 창이 타릭트라를 관통하고 라그나는 그것을 잡습니다. 그는 자신의 쇠손과 융합시켜 타릭트라에게 다량의 실버린을 발사합니다. 타릭트라는 대포를 사용하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후 라그나는 슬라임 위에 쓰러지고 타릭투라가 실버린에 휩싸이기 직전에 자폭했을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슬라임에게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타릭트라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반면 울토조라는 당황하여 타릭트라가 죽었을까봐 두려워하며 타릭트라를 부릅니다. 타릭트라는 자신이 죽어가지만 적을 제거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울토조라는 슬픈 마음으로 그에게 다시 폭발하여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울토조라는 그 지역에서 멀어집니다. 타릭트라는 모든 힘을 마지막 기술에 집중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다행히도 라그나는 적절한 시간에 도착하여 엄청난 양의 실버린으로 폭발을 가로막습니다. 멀리서 병사들이 타릭트라의 폭발을 목격하고 스타리아는 그들에게 라그나가 폭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그가 실패하면 모두 죽습니다. 라그나는 계속해서 은빛 힘을 쏟아내지만 폭발이 그를 밀어냅니다. 그는 힘을 더 키우려 하지만 그의 검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스타리아는 이를 알아차리고 문제가 자신의 검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패배감에 휩싸이지만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몸을 떠나 의식적으로 라그나를 돕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어 검을 강화하고 조금 더 오래 버티게 합니다. 그녀는 라그나에게 그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붓도록 부탁합니다. 라그나는 그녀의 손에서 오는 지지를 느끼며 동료들의 결의가 담긴 따스함도 함께 느낀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실버린의 표면적을 넓히며 폭발의 상당 부분을 얼린다. 하지만 불행히도 폭발이 실버린을 집어삼키며 더욱 큰 불길을 일으킨다. 두 사람만을 향한 폭발 속에서 라그나는 자신만의 비장의 카드를 드러낸다. 라그나는 자신 안에 숨겨진 검을 드러내며 그와 스타리아는 칼을 놓는다. 그는 스타리아에게 자신의 힘을 해방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녀는 그의 외로운 미래 자아의 기억을 보게 되고 감정에 북받친다. 라그나는 실버린 전투수를 사용하고 스타리아는 실버린 조형 능력을 사용하여 그의 힘을 완전히 해방하는 것을 돕는다. 라그나는 모든 용을 스스로 사냥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잠긴다. 그렇지 않으면 약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될 테니까.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주먹에 집중시켜 검의 주먹을 날리고 그 힘을 폭발 너머로 방출한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울토라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란다. 폭발은 완전히 멈춰 있고 라그나는 감탄하는 스타리아와 슬라임과 함께 그 앞에 서 있다. 스타리아는 미래의 라그나를 떠올리고 운다. 그가 이렇게 강하고 멋진데 미래에는 혼자가 된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이다. 그것은 그녀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그래서 더욱 눈물을 흘린다. 라그나는 감동하여 미래의 자신을 만나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녀 또한 그가 자신과 부대가 승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게다가 그의 마지막 공격이 정말 멋졌다고 생각한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크림슨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하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게 두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하며 그녀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녀는 떠나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 순간 이동 후 그를 만날 준비를 한다. 라그나는 그녀의 웅장함에 놀라 그 자리에 서 있다. 서로를 구하며 함께 살아남아줘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한 그는 그대로 쓰러진다. 스타리아는 자신의 몸으로 돌아와 의식을 차리고 순간이동 마법이 발동한다. 모두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 안도하며 기뻐한다. 하지만 YT 카무이의 공격으로 스타리아의 머리가 갑자기 날아가 버리면서 그 기쁨은 짧게 끝난다. 그는 스타리아의 머리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라그나를 공격하며 라그나를 싸움에 몰아넣는다. 슬라임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그가 슬라임을 없애버린다. 라그나는 한계에 다다랐다. 남은 것은 그의 진정한 가치뿐이다. 최종 보스와 싸우려면 힘을 짜내야 해. 수도에서는 YT 카무이가 떠나자 네블림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울티마티아는 그에게 싸움에 합류하러 갔다고 알려줍니다. 라그나 같은 약한 적에게는 지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YT 카무이와 라그나는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전에 크림슨은 라그나에게 추종자들과 피를 나누지 않는 발톱의 군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발톱 무기를 주었고 YT 카무이는 그 발톱 중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 때문에 라그나는 YT 카무이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잊었어.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야. YT 카무이가 너무 빨라. 그는 빈틈없이 여러 번 공격해. 하지만 라그나는 버티며 YT 카무이의 머리를 들이받아 잘라버려. YT 카무이는 순식간에 재생하여 그를 내동댕이 쳐. 그리고 전기 충격으로 그를 엄청난 속도로 땅에 박아버려. 라그나는 일어서서 검으로 반격해. 하지만 발티 카무이가 검을 부수고 그를 다시 바닥에 던진다. 일어서기도 전에 발티 카무이가 다시 공격한다. 다행히 라그나는 제때 맞고 검 조각과 실버린 에너지 구체로 반격하여 그의 손을 베인다. 발티 카무이는 물러서고 라그나는 손에 실버린을 응축하여 그가 가까이 오면 베려고 한다. 그는 다른 검을 꺼내 발티 카무이에게 던지지만 발티 카무이가 발톱을 꺼내자 충격과 함께 부러진다. 그 후 라그나는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아무리 애써도 바닥에 쓰러진다. 그는 스타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버려진 곳에서 깨어난다. 스타리아를 보자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어깨를 잡고 그녀의 이름을 계속 외친다. 그는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가지만 그에게 애칭인 리아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한다. 라그나가 그렇게 하자 그녀는 설렘에 약해진다. 그 후 그는 순간이동이 성공한 것에 놀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그들을 데리고 가지만 갑자기 멈춰 서서 자신은 다른 일, 즉 항상 만들고 싶었던 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세한 내용이 불분명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녀가 아는 것은 그것이 은혜성이라는 것뿐이다. 은혜성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지나가자 그녀는 오래전에도 지나갔고 모든 은혜 기원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녀는 라그나에게 어울리는 검을 만들고 싶어 해요. 갑자기 발밑이 무너져 그는 아래로 떨어지고 그녀는 다시 그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녀를 부르며 소리치고 깨어나는데 모두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느낄 수 있어 안도합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니 붕대를 감고 있고 몇몇 병사들이 천막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보니 꿈에서 보았던 그 폐허와 같은 곳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슬라임도 거기에 있으며 우울해하는 병사들이 패배에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라그나가 그들에게 다가오자 슬라임은 그를 보고 기뻐합니다. 액이 나타나 그를 카룰라들에게 데려간다. 그들은 그의 실버레인이 마법에 반응하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료하려고 했던 자들이다. 카룰라들이 울티마시아처럼 생긴 것을 보고 라그나는 충격을 받는다. 그의 반응은 즉시 그들 중 하나를 죽이는 것이다. 하지만 액은 그들이 솔라리안 교회를 위해 일한다고 밝힌다. 카룰라들은 여전히 왜 모두 울티마시아처럼 생겼는지 설명해야 한다. 가장 강력한 용 사냥꾼들은 드래곤 스컬지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데 이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솔라리안 교회가 만든 엘리트 사냥꾼 집단이며 각 구성원은 성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그 성인들 중 한 명이 카룰라였다. 그녀는 시간을 조종하고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너무나 독특했기에 교회는 그녀가 죽은 후 그녀의 복제인간 군대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룰라의 복제인간들은 치유사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용과 싸운 병사들을 소생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제인간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각 복제인간은 시간 마법을 사용할 때마다 수명이 줄어들어 평균 4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복제인간들은 카룰라의 힘의 일부만 가지고 있었지만 몇몇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835번 복제인간이 바로 그 예외 중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복제인간들은 실체 없는 껍데기와 같았고 오직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835호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카룰라의 원래 힘을 모두 배우고 사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긴 수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최전방 기지 중 한 곳에서 주요 카룰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카룰라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8년 후 교회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어린 용을 치료해 준 것입니다. 태양신조차도 그녀의 이 엄청난 죄를 벌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녀 이후로 만들어진 모든 카룰라는 파괴되었고 그녀는 처형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간이 멈췄습니다. 카룰라의 어린 시절 모습이 나타나 그녀에게 자신의 시녀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용신이었지만 신자의 의지에 따라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카룰라는 죽고 싶지 않았고 구원받고 싶었기에 용신의 시녀가 되기로 했습니다. 용신은 그녀에게 용의 피를 내려주어 용신 바로 아래의 계급인 용왕의 자리에 오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름 울티마시아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날개의 피라고 불리는 13명의 용왕 그룹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용신의 명령에 따라 인간들을 공격하는 여러 차례의 난동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리스 왕국의 도시 도나피루에 있는 한 과자 가게를 용신이 사랑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도시를 용의 공격으로부터 지켰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빵집은 강도를 당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 후로 용신은 너무 슬퍼서 아이처럼 떼를 썼어요. 그리고 왕국 전체를 파괴하기로 결심했어요. 울티마시아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친 후 카룰라들은 난민들을 돕기 위해 라그나에게 용의 재앙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그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스타리아가 용의 재앙이 되는데 실패했고 라그나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난민들을 돕는 것도 거절했어요. 라그나는 버려진 건물 중 한 곳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키메라가 그에게 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는 카룰라 지도자에게 교회가 왜 그들을 돕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카룰라는 용이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먼저 자신이 신의 기적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스타리아는 그러지 못했지만 라그나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의 뜻입니다. 라그나는 격분하여 테이블을 친다. 신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왜 직접 내려와서 용들을 죽이지 않는 거죠? 그는 그들에게 난민들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고 대신 울티마시아를 응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슬라임을 데리고 버려진 건물에서 크림슨을 찾으러 갑니다. 크림슨이 구체 챔버에서 그를 완전히 치료했습니다. 자체 복구 기능이 있었기에 이제 고쳐졌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크림스는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지난 이틀 동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고 달 기지에 다시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으로 가고 라그나가 스타리아가 아직 살아있다고 밝힙니다. 크림슨, 도스티는 그녀의 머리가 잘렸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즉 그녀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라그나는 전투가 끝날 무렵 자신과 스타리아가 아우라를 통해 깊이 연결되었고 그는 여전히 그 연결을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월터 카밀리가 그녀의 머리를 자른 직후에 다시 붙였고 마치 자석처럼 달라붙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도 그녀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머리만 가져가도 됐을 텐데요. 하지만 그래도 크림슨에게 아무것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라그나는 그를 말리며 스타리아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병사들에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리고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림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크림슨은 라그나가 강하게 느끼는 것일지라도 확신할 수 없는 일에 행동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은 시간 조종 마법과 월터 카물리를 가지고 있는 용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간 조종만 이기려면 기습이 필요한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그나는 월터 카물리를 처리하고 크림슨은 울티마티아를 상대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크림슨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싸울 이유가 없다. 라그나는 스타리아가 충분한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용들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놀라운 인물이다. 크림슨은 라그나가 자기 편이 아니라 스타리아 편이라고 생각했기에 믿을 수 없다. 그들은 약속을 했고 그는 지금 라그나를 잃을 여유가 없다. 라그나는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절대 죽지 않는다고 확신시킨다. 하지만 크림슨은 그것은 순전히 운이라고 생각하고 라그나는 그것을 비웃는다. 그렇다면 그는 더 이상 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부대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재생되며 이제 왜 싸워야 하는지 마침내 깨닫게 한다. 그는 모두를 구해서 다시 함께 웃고 싶어 한다. 그는 크림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지만 지구로 돌아갈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크림슨은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는다. 라그나는 더 이상 그가 제어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무명의 존재가 아니며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는 문을 열지만 라그나가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라그나가 문을 열려고 할 때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바닥에 쓰러진다. 그가 처음 만났을 때 먹었던 독이야. 라그나가 크림슨을 떠나려 할 때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졌어. 크림슨은 그에게 실망해서 쓸모없는 도구라고 불렀어. 다행히도 그는 그의 실버린 전투 기술에만 관심이 있었지. 다른 사람에게서 재현할 수 있어. 그의 뇌를 조작해서 좀비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정말 웃길 거야. 하지만 불행히도 라그나는 바로 그때 깨어났어. 크림슨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말했기에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크림슨이 허풍을 떤 걸까? 크림슨은 부정한다. 그 또한 라그나가 왜 살아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는 특별히 AI 기반의 유전자 파괴 나노머신을 사용했다. 라그나가 반쪽짜리 검사라 해도 적어도 반쯤 죽었어야 한다. 크림슨은 격분하고 라그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머리를 치는데 그만 벽으로 날려버린다. 그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크림슨의 말은 그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 키메라가 뒤에서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재빨리 제압한다. 그는 미래에서 크림슨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죽였는데 그의 몸에서 심장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아마도 그 때문에 그의 말에 감정이 없을 것이다. 스타리아 부대는 목숨을 걸고 그를 계속해서 옮겼다. 크림슨은 그렇지 않다. 그는 항상 계략만 꾸민다. 게다가 그들의 승산은 낮을지 몰라도 0은 아니다. 크림슨이 지금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모든 혈통을 없앨 수 있겠는가? 크림슨은 할 말을 잃었다. 키메라가 변신하여 다시 라그나를 공격하려 하지만 라그나는 키메라를 막고 라그나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한다. 라그나는 떠나고 크림슨은 잠이 든다. 라그나는 캠프로 돌아와 병사들이 호전된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스타리아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크리스토퍼의 은색 의수는 스타리아의 실버라인 조작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그녀를 구출하러 가고 싶어하고 라그나도 함께 갈 것이다. 한편 스타리아는 수도에서 월터 카무이와 함께 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고 깨어나면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월터 카무이는 잘라낸 직후 바로 다시 붙이면 머리가 다시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에는 라그나와 그의 부대가 구출하러 오면 활성화되어 그녀를 죽일 독표식이 있습니다. 그 표식은 테렉트라를 잃은 데 대해 분노하는 알토조라가 남긴 것입니다. 갑자기 월터 카무이의 팔이 안쪽부터 얼기 시작하고 빠르게 온몸으로 퍼져 그를 재생하도록 강요합니다. 라그나가 그에게 남긴 상처 때문에 싸움 이후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스타리아를 살려주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는 라그나와 다시 싸우고 싶지만 최상의 상태로 싸우고 싶고 스타리아가 그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스타리아는 라그나가 도착하면 자신이 죽을 거라고 그에게 상기시키고 그는 확인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라그나의 발톱을 견딜 수 있는 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스타리아는 후회 없이 죽지 않기 위해 서둘러 검을 만들기로 한다. 한편 크림슨은 침대에 누워 우울해하고 있다. 그는 위성을 통해 수도의 상황을 확인한다.
그는 용들이 서두르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은 울티메시아가 현재 시간 조종 마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것은 공격하기에 완벽한 시간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하인들을 모아 라그나와 스타리아 부대와 함께 전투 준비를 한다. 라그나와 부대는 푸와 카릴라스의 도움으로 떠납니다. 수도에 나타나자마자 스타리아 목의 낙인이 활성화되어 그녀를 조입니다. 이것으로 월터 카무이는 적이 도착했음을 알게 됩니다. 네블론의 장벽 때문에 해가 뜨지 않는 것을 알아채며 병사들은 지상으로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보르기우스도 그들을 알아채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월터 카무이는 라그나를 기다립니다. 병사들은 라그나에게 어서 그에게 가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네블론은 다른 존재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지만 어디에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크림슨이 순간이동실을 통해 장벽 위에 떠 있습니다. 그는 용들이 시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이점이 될 텐데도 말이죠. 이것은 그들이 시간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는 공간 연결을 통해 골룸에 거대 로봇을 배치합니다. 네블론은 어떤 방해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당황하기 시작하고 기계를 요격하라고 보르기우스에게 외칩니다. 라그나 또한 크림슨이 자신의 바람대로 도착했음을 알아차리고 월터 카무이에게 향합니다. 그는 도착해서 스타리아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월터 카무이가 그들을 위해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을 주려고 물러섭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월터 카무이는 그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도록 물러서기로 합니다. 라그나는 스타리아를 품에 안고 독이 온몸에 퍼지는 그녀의 끔찍한 상태를 본다. 그는 약속대로 그녀를 찾아왔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독을 얼리려 한다면 그녀를 얼려버릴 뿐이다. 살라리안이나 크림슨이 도울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다. 스타리아는 그에게 자신이 만들어준 검을 받으라고 보여주며 말한다. 그는 검을 받고 꿈에서 보았던 은빛 혜성을 떠올린다. 그녀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검을 만들지 못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 라그나가 이 검으로 발터카무이의 발톱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후회하고 있어요.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며 심하게 기침하고 울어요. 다음에는 라그나에게 어울리는 강력한 검을 만들겠지만 그녀에게는 다음 기회가 없을 거예요. 라그나는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둘 다 살아남아 함께 웃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자신이 싸우는 모습을 그녀가 지켜보길 바라요. 이 검으로 이기고 발터카무이를 박살내겠다고 약속해요. 그녀가 자신을 볼 수 없더라도 너무 빛나게 싸워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분명하게 볼 수밖에 없게 만들 거예요. 나자리나가 와서 그녀를 받아 안고 라그나는 발터카무이에게로 향해요. 스타리아가 죽으면 슬프겠지만 만났다는 것에 행복해할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지켜봐야 해요. 이제부터 그는 미래의 자신보다 강해질 테니까요. 월터 카무이가 내려오고 라그나는 그에게 재빨리 용으로 변신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중단했던 곳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에게 자신의 발톱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 발톱은 사용자에게 맞춰 특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잡자 번개 발톱이 되었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확장하고 변신하며 거대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전기 충격파를 방출하여 지면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라그나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는 그저 그가 빨리 용으로 변신하기만을 바랍니다. 월터 카무이가 공격을 날리자 그는 한 손으로 순식간에 공격과 월터 카무이의 팔을 동결시켰다. 그러고는 재빨리 돌진하여 그를 반으로 베었고 월터 카무이는 크게 흥분했다. 그는 검을 등에 꽂고 검이 환하게 빛나게 했다. 그는 월터 카무이가 최강의 형태로 빨리 변신하여 최고의 상태에서 그를 박살내고 싶어 했다. 등에 꽂힌 검은 더욱 밝게 빛나고 그는 마치 신처럼 공중에 살짝 떠올랐다. 월터 카무이는 재생하며 이 광경을 매우 흥미롭게 여겼다. 그는 그들의 무기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의 발톱은 사용자의 손에서 100%에 도달하지만 라그나의 검은 사용자를 120%까지 끌어올린다. 마침내 진지해지며 용으로 변신한다. 그는 라그나를 공격하고 라그나는 손만으로 막아내며 엄청난 양의 실버린을 방출한다. 이로 인해 주변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자 나자리나는 스타리아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간다. 라그나는 그들을 보고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검을 던져준다. 그 후 적에게 다시 집중하여 근접전을 펼치며 실버린으로 공격하여 그를 약간 밀쳐낸다. 계속해서 돌진하지만 월터 카무이는 발톱으로 맞서며 격렬한 싸움을 벌인다. 월터 카무이는 틈을 타 꼬리로 라그나를 공격하여 그를 바닥에 내던진다. 그리고 발톱을 뻗어 원거리에서 꿰뚫려 하지만 라그나는 피하고 다시 일어선다. 월터 카무이가 그에게 돌진하지만 그는 막는다. 그리고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계속되다가 월터 카무이가 우위를 점한다. 그는 레그나 뒤로 살금살금 다가 그에게 발포한다. 다행히도 검이 스타리아의 방어막 중 하나를 활성화시켜 공격을 막는다. 그러나 월터 카무이는 여전히 발톱을 이용해 레그나를 땅에 던져 눕힌다. 레그나는 발톱을 얼리려고 하는 반면 월터 카무이는 전기 에너지 구체로 그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는 시간 내에 발톱을 떼어내고 한 손으로 공격을 막는다. 그는 다른 손을 칼날로 변형시켜 공격을 반으로 베고 그것을 월터 카무이에게 보내 하늘로 날려보낸 뒤 그의 팔을 잘라낸다.
월터 카무이가 재생성 전에 반격을 시도하고 라그나가 방어합니다. 나자리나는 외부 장벽 밖 지면에서 스타리아를 안고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라그나의 빛을 감탄하며 스타리아에게 보여줍니다. 스타리아는 죽어가는 자에게 시간 낭비 말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나자리나는 걱정하지만 스타리아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스타리아의 시체를 남긴 채 떠납니다. 한편 네빌림은 크림슨의 존재를 계속 느낍니다. 그는 울티마티아를 다른 차원 공간에 두었고 크림슨이 그 공간을 장악하려 할까봐 걱정합니다. 크림슨이 마법을 시전하여 네빌림의 방벽을 돌파합니다. 크림슨의 속도가 너무 빨라 네빌림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모든 노력이 무너지지만 네빌림은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그는 방벽에 방화벽을 치고 크림슨의 시도를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마일이 나타나 그를 삼켜버립니다. 마침내 크림슨은 모든 방벽을 돌파하고 다른 공간에 도착합니다. 그는 조용히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울티마티아에게 다가 총을 겨눕니다. 크림슨이 쏘기 직전 네빌림이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경고합니다. 울티마티아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크림슨이 그녀의 어깨를 쏘고 있었다. 그녀는 그 피를 이용해 불을 만들어 그에게 던졌다. 그는 피하고 다른 플랫폼에 착지했다. 그는 그 공간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둘을 그곳에 가두고 시간의 속도를 바꾸었다. 그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울티마티아가 그 공간 밖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가 낫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월터 카무이가 이런 상황에서는 화를 내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녀는 격분하여 용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 전에 크림슨은 자신의 심장을 숨겨둔 곳으로 가서 그것을 가져왔다. 그의 군주 버전이 갑자기 나타나 그에게 이 결정에 대해 객관적인 자신의 버전과 먼저 논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앨리스와 베로니카라는 자아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그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라그나를 위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심장으로 힘의 10%조차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쉽게 울티마티아를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회수하여 제자리에 돌려놓고 군주와 자신을 합칩니다. 이제 그는 울티마티아에게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에너지 빔을 쏘지만 크림슨은 피하고 플래시뱅을 사용합니다. 이 공간에선 시간이 느리게 흘러 공이 조금만 깜빡여서 울티마티아는 방패 안에 숨습니다. 크림슨이 그녀를 향해 쏘지만 총알은 방패에 튕겨나갑니다. 그녀는 꼬리로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피하고 자신이 만든 총알로 자신을 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 총알은 혈류를 방해하고 마법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그와 울티마티아는 시간 조절을 사용하므로 혈류가 비슷해서 그 총알이 그녀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저 그녀의 심장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플래시뱅이 다시 조금 깜빡이는 동안 속도를 50배 높인 또 다른 총알을 쏩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총알은 그녀의 날개에 명중하고 그 과정에서 방패가 산산이 조각납니다. 이 충격으로 그녀는 플랫폼에서 떨어져 크림슨이 뒤쫓는 가운데 부서진 기둥 위로 떨어진다. 그녀가 움츠러들며 공포에 질린 엄청난 에너지를 폭발시키자 그는 또 다른 총알을 재장전한다.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크리스토퍼와 후는 울토조라를 쓰러뜨린다. 하지만 죽기 전에 그는 비밀병기를 사용하여 그들도 공격한다. 이크가 다가가 그를 재빨리 얼린다. 크림슨은 울티마티아와의 전투를 계속하지만 그녀의 에너지 폭발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모든 군주 중 가장 약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양의 마법을 비축하고 있다. 무작위로 강력하게 공격하기만 해도 대부분의 우수한 용들을 제압할 수 있는데 지금 크림슨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 때문에 크림슨은 그녀에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초능력 공격으로 공간을 정적하게 만들고 목소리를 증폭시켜 그녀를 고문합니다. 그는 그녀가 카류라와 전혀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녀는 괴물이 되려 하고 특별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복제품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그가 용의 신을 모욕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케이크 가게 때문에 나라를 파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유치한 짓입니다. 그는 그녀가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묘사합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어린 가류라와 그녀 때문에 죽은 그녀의 자매들. 울티마티아가 당황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행동을 반추한다. 그녀는 그저 친절하고 싶었을 뿐이다. 자신을 가장 구하고 싶었기에 누구를 구할지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 한편 보르지아는 네블론의 죽음에 격분하여 슬라임이 여전히 그를 먹어치우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그는 거물과 함께 슬라임을 몰살시키고 네블론의 해골만 남긴다. 그는 비탄에 빠지지만 가장 중요한 일, 울티마티아를 보호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기억한다. 네블론을 애도한 후 그는 다른 차원의 공간 벽을 부수는 데 성공한다. 크림슨이 공포에 질려 오는 울티마티아를 향해 발포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그것을 해냅니다. 그는 그녀가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도망칠 수 있도록 그녀를 부릅니다. 울티마티아는 도망치려 하지만 크림슨이 그녀를 쫓습니다. 그녀는 더 강력한 에너지 폭발로 그를 날려버리려 하지만 그는 모두 피하고 그녀를 계속 쫓으며 한 발 더 쏩니다.
밖에서는 키메라가 불행히도 쓰러졌지만 그녀의 꼬리인 스네이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는 그녀와 자리를 바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보르지아는 즉시 그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그들은 전에 함께 크림슨을 섬겼기 때문에 그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용신에 대한 배신에 격분하여 분노의 힘을 풀어놓는다. 그는 거대한 마법 배기를 날리지만 스네이크에게는 닿지 않는다. 반면 스네이크는 세계 붕괴라는 엄청난 위력의 기술을 사용하여 보르기아스를 내부에서부터 폭발시킨다. 그 여파는 다른 차원 공간과 네블론의 방벽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로 인해 울티마티아와 크림슨이 부상을 입고 바닥으로 쓰러진다. 스네이크는 크림슨에게 사과한 뒤 바닥에 쓰러져 자신의 기술로 인해 사망한다. 뿅. 방벽이 사라지면서 햇빛이 비추고 보르기아스는 불꽃에 휩싸인다. 그는 이제 남은 유일한 존재인 울티마티아를 보호해달라고 왈티카무이에게 외치지만 바로 그때 아이크가 그의 목을 베어 죽인다. 나머지 부대는 쓰러져 있는 울티마티아 쪽으로 달려간다. 왈티카무이는 여전히 라그나와 싸우고 있지만 속도가 훨씬 빠름에도 불구하고 고전하고 있다. 라그나는 필사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피하며 맞서 싸운다. 왈티카무이는 마음대로 구부리는 발톱으로 사방에서 공격하지만 라그나는 미친 듯이 피하며 역공을 가한다. 왈티카무이는 공격을 막지만 발톱이 얼어붙을 위험을 무릅쓴다. 그는 또 다른 공격을 막으면서 라그나에게 밀리고 있음을 깨닫는다. 라그나는 그의 두 다리와 꼬리를 베어 발톱을 놓게 만든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버린을 증폭시켜 헌팅 플래시로 왈티카무이를 공격한다. 이로 인해 왈티카무이도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발톱을 움켜쥐고 라그나의 공격을 받아칩니다. 울티마티아는 일어서고 아이크와 다른 이들이 그녀에게 다가가 방어합니다. 하지만 나자리나에게 머리를 찔리고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며 제멋대로 에너지 폭발을 발사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 병사들이 쓰러지고 나자리나마 그녀에게서 떨어집니다. 반면 왈티카무이는 강력한 뇌신 전투술을 사용하여 중력을 크게 증가시켜 울티마티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립니다. 라그나는 이 광경에 놀랍니다. 왈티카무이는 변신하여 발톱과 융합하여 팔을 칼날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그나도 팔에 장착한 검으로 데뷔하지만 발티카무이는 너무 날카롭다. 그의 검은 너무 빨라서 라그나는 그 순간을 보지도 못한다. 그는 또한 너무 빨리 움직여서 라그나는 그의 공격을 예상하거나 반격할 수 없다. 하지만 라그나는 주먹을 날리지만 여전히 배에 무릎을 맞는다. 그 무릎은 발톱처럼 날카로워 그를 꿰뚫는다. 발티카무이는 그 후 전기 충전을 증가시키며 목을 베어버린다. 땅에 쓰러진 크림슨은 부상으로 인해 많은 피를 흘리고 있다. 그는 슬라임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스타리아 유닛에 있는 여자아이와 함께 오라고 그를 부릅니다. 바로 그때 왈티카무이의 공격으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충격파가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왈티카무이는 발톱 달린 군주를 보고 싶어하며 라그나의 머리가 날아갑니다. 그는 절정에 달했고 클래퍼와 용신도 찾고 싶어합니다. 라그나는 또 다른 거대한 사냥의 번개로 그를 놀라게 하여 그를 땅속 깊이 보내고 자신의 겁마저 금이 가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제자리에 놓고 실버린을 사용하여 자신을 치료합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왈티카무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울티마시아는 쓰러진 왈티카무이 쪽으로 기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소리친다. 라그나는 자세를 잡고 왈티카무이는 그가 첫 번째 싸움 때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이 기술을 견딜 수 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재빨리 그에게 돌진한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기술을 사용하여 태양조차도 압도할 수 있는 최고의 형태로 변신한다. 라그나에게 도달하기 전에 라그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생각한다. 그는 왈티카무이를 쓰러뜨리기에는 부족한 사냥의 번개를 갈고 닦아야 한다. 소리와 번개보다 빨라져서 순식간에 피해를 입혀야 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힘을 증폭시키고 왈티카무이가 공격을 날리기도 전에 2번 베어버립니다. 엄청난 힘이 방출되면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발톱 달린 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왈티카무이는 소멸됩니다. 그녀는 왈티카무이가 속도로 모든 적을 물리쳤지만 결국 속도에 패했다고 말합니다. 죽어가면서 그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힘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라그나의 힘은 어떻게 얻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해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는 라그나에게 발톱을 던지고 라그나는 검으로 막은 후 바닥에 쓰러집니다. 울티마티아는 모든 것을 목격하고 왈티카무이가 사라진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녀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엄청난 마법을 방출하여 시간을 정지시킵니다. 그것을 깨달은 그녀는 자신의 힘이 돌아왔고 시간을 되돌려 모두를 되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려는 순간 스타리아 부대의 소녀가 크림슨의 총으로 그녀의 심장을 쏩니다. 크림슨의 명령이었죠.
그리고 울티마티아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면 동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순식간에 총이 발사됐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며 울부짖고 울티마티아는 땅에 쓰러져 죽는다. 이후 크림슨은 다시 마음의 문을 닫고 군주 모습을 버리고 평소 모습으로 돌아온다. 전장은 고요했고 잔해 위에는 병사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그 모습은 크림슨에게 조차 좋지 않았다. 라그나는 남은 검 조각을 붙잡고 그것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후회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는 모두가 없었다면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도 슬프긴 하지. 미래의 자신이 다가와 크림슨으로 변하며 슬퍼서 그만둘 거냐고 묻는다. 그는 아니라고 한다. 슬픔은 견딜 수 있지만 혼자서라도 드래곤 박수 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크림슨이 그를 깨우고 그는 잠꼬대에서 깨어나 자신이 캡슐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크림슨과 골룸은 그를 스타리아가 자고 있는 방으로 데려간다. 나자리나 슬라임 그리고 아이크도 거기에 있다. 크림슨은 스타리아가 울토조라의 독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한다. 아이크가 울토조라를 전투에서 끝내려 할 때 울토조라는 그에게 독이 해독제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괜찮지만 혼수 상태입니다. 라그나는 그녀의 침대로 걸어갑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살아있고 어느 정도 괜찮다는 것을 보고 그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는 울면서 언젠가 그녀가 깨어나 약속대로 자신에게 검을 만들어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승리이며 스타리아의 모든 병사들, 죽은 자든 산 자든 동의합니다. 그 후 라그나는 자신의 검 조각과 망토를 챙겨 다음 용의 혈통을 사냥하러 갑니다. 다음 영상을 보세요. 다음에 봐요.